교재 57페이지로 피시면 되세요. 네, 저희 단원평가 부분 진행을 같이 하겠습니다. 단원평가 부분은 단기 투자자산 쪽 관련된 부분의 문제는요. 단기 매매증권과 관련된 건 반드시 숙지하고 가셔라. 네, 그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을 거고요. 네, 모든 급수에 출제가 되는 문제여서 놓고 갈 수는 없으세요. 자, 그래서 분기 문제랑 그리고 관련된 이론 문제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페이지는 항상 교재 위쪽 부분에 이제 저희 문제 푸는 위쪽 부분에 표시해드렸으니까 그거 내용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56페이지로 이제 이동하시고 9번째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분계 문제는 우리가 갖고 가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취득을 하면 내가 어떻게 갖고 있을 거냐라고 하는 보유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보유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을 결정해라. 그래서 보유 목적에 무슨 글씨가 들어오면 단기자가 들어오면 단기 매매 증권. 자,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겠다라는 표현. 장기간 보유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단기자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장기간 보유하겠다라고 하시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가시라. 그런데 시험 보실 땐 우리가 이제 전산에 입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자가 붙어 있는 부분은 투자 자산이세요. 그래서 투자 자산에 있는 코드를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쓰셔야 되겠죠. 자, 이것 또한 매도 가능 증권처럼 똑같이 투자자산 코드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전산 실무 문제로는 안 나오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죠. 네, 그 부분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네, 그 부분은 이론에서 물어볼 수는 있지만 계정 과목으로 문제를 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모든 급수에 한 번도 출제를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표현이 붙을 거예요. 또는 이 부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라는 걸 사용하시라. 지분법 투자주식도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산 실무에 입력하는 소위에서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부분을 시험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그렇게 정리를 좀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 업무하실 때는 글씨라는 걸 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제 서로 의사결정들이 오고 가겠죠. 그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배우는 키워드를 찾으셔야 되는 거세요. 네, 그거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 나와 있는 9번 문제 봤더니 단기 보유 목적으로 아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기 보유 목적 그러면 유동자산 쪽에 있는 거 써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주식회사 해품의 주식 2,000주 주당 액면가액 5,000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액면이라고 하는 건 유가증권 증서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 그걸 액면가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액면가액하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격은 같진 않아요. 시장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수요와 공급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가격의 결정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액면가액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가격이 움직인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같다의 관점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실상 그러기는 어렵죠. 근데 뭐 그렇다면 가능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요 공급을 놓고 봤을 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고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적다라고 한다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수요자는 없는데 공급이 많아요. 그럼 시장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원리로 주식의 가격은 형성되는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 주식이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만큼의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년 대비 매출이 많이 증진됐거나 아니면 매출이 증진될 만한 뭐 사건이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 회사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액면이라는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얼마 주고 샀다. 투자의 목적에서는.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0주를 주당 액면가 5,000원짜리를
우리 2천만 원에 구입하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천만 원에 구입했는데 2천 주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주당 얼마 주고 샀는지 표현이 되죠. 왜냐면 2천 주 곱하기 5천 원 하면 2천만 원이 나올 수가 없죠. 1천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 원짜리였단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공정 가치는 얼마이다? 주당 만 원짜리 주식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 주당 만 원을 주고 2천 주를 구입했고 그 금액이 2천만 원이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증권 매입 수수료 얼마를 10만 원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라고 하니까 나의 자산은 당연히 감소를 하겠네요. 그런 반면에 나는 지금 주식에 투자를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식을 무엇했어요? 구입했다. 근데 그 주식의 보유 목적이 무엇이다? 단기 보유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걸 읽자마자 단기 매매 증권이 무엇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자산이 증가했네요.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란 거 결론 나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고민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무엇을 사가지고 올 때, 자산을 구입할 때, 자, 그것도 머릿속에 무조건 갖고 가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는 자산을 취득합니다. 라고 나오면 원칙이라는 부분을 써드렸죠. 제가 여기다 써드린 원칙은 뭘까요?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여기다 플러스 되는 누가 나올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자산 취득 과정 중에 나오는 부대 비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대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럼 원칙은 무엇으로 가자? 우리는 취득 원가처럼 보자. 그래서 취득 원가에 무엇한다? 가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는 얘기는 자산으로 처리하세요라는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유가증권을 사면 유가증권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고 내가 지금 현재 재고자산을 사면 재고자산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고 유형자산을 사면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그 경우가 지금 하는 부분이 들어오죠, 여러분. 예외적으로 누구는 단기 매매 단기 매매 증권은 무엇 하셔라? 우리 영업의 비용 처리하셔라. 그래서 영업의 비용. 자, 그래서 이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 누구 쓰시면 된다? 수수료 비용을 쓰시면 된다. 아예 결론 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꼭 기억하셔라. 얘만 예외였었죠,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실 것. 그러면 지금 취득 원가는 2천만 원으로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증권 매입 수수료는 읽자마자 뭐라고 쓰셔야 돼요? 아, 수수료 비용.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정리가 끝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우리 회계 기간에 발생된 비용으로 처리하고 끝낼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단기 비용 처리하고 끝낸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 발생된 비용처럼 처리하는 걸 단기 비용 처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비용 처리하는 것으로 끝내주셔라. 그럼 정리 다 끝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저희 차변과 대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은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원가 2천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 수수료 비용. 근데 반드시 우리 뭐로 쓰신다? 영업의 비용. 제가 여기다 영업의 비용을 쓴 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수수료 비용이 계정 과목이 여러 개가 무엇 될 것이다? 검색이 될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900번대에 있는 코드를 쓰시라. 그래서 영업의 비용 기억하시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같이 지급했으니까 대변은 보통예금 2,010만 원 감소시켜 주시고 끝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문제. 자, 단기간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 읽자마자 유가증권 배우고 있으시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구나라는 게 결정이 끝났을 것이고, 자, 총액 700만 원에 구입한 상장회사 주식회사 구노물산의 주식 200주 중 80주를 주당 4만 원에 처분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를 두 개로 끊어서 보시면 나는 일단 얼마 주고 샀다? 700만 원 주고 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700만 원 주고 샀던 주식의 수는 몇 주이다? 200주를 구입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나는 700만 원에 200주를 구입하였고 그중에 몇 주를
80주를 한 주당 얼마에 처분하였다? 4만 원에 처분하였다.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4만 원 곱하기 80주 하면 얼마 나오나요? 우리 48에 32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금액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32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처분대금은 소망은행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여러분 아직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예금 앞에 은행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은행이 있네요. 그래서 소망은행 보통예금에 입금. 그러면 나의 자산은 무엇할 것이다? 증가. 자, 근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무엇하였다? 처분.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처분했으니까 무엇할 것이다? 감소하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검토하실 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면서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 정리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처분가액은 일단 결론은 냈지만 처분가액부터 볼게요. 처분가액은 80주 곱하기 4만 원이라고 해서 320만 원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700만 원 주고 200주를 샀는데 한꺼번에 200주를 파는 게 아니라 200주 중에 80주만 팔았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 주고 샀던 주식 80주가 나갔느냐라는 걸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700만 원 곱하기 200주분의 80주 계산하시면 우린 얼마가 나온다? 280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700주 나누기 200주 하면 한 주당 단가가 나오죠. 거기다 80주를 곱하면 내가 얼마 주고 샀던 주식을 팔았어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지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면 우리 처분했던 금액의 처분가액에서 무엇에 대한 부분. 제가 여기다 이제 매각이라고 해놔서 또 실수를 이제 오해가 있으실까봐 이 부분은 내가 지금 현재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장부가액, 그런데 그 장부가액 전체 중에 장부가액은 700만 원이겠죠, 여러분. 그중에 우리 처분과 관련된 장부 금액은 280인 거죠. 그래서 처분하는 금액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장부 금액을 빼주시면 이 자리가 양수가 나오면 플러스의 금액이 나오면 무엇으로 봐주시고 이익으로 봐주시고 근데 이 자리가 음수로 나오게 되면 우린 이 부분을 뭐로 봐주셔라? 손실로 봐주셔라.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재고자산 쪽 빼고는요. 재고자산 쪽 빼고는 실제 우리가 이익인지 손실인지 계산하는 부분은 내가 얼마에 팔았고 얼마짜리를 이런 식의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팔은 금액에서 갖고 있었던 금액을 빼서 양수음수인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처분하는 과정 중에 수수료는 없었네요, 여러분. 우리 처분하는 과정 중에 수수료가 발생이 되면 그 수수료도 정리시켜달라고 했었죠. 그리고 별도의 계정을 쓰시는 게 아니라 처분 손익에 가감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요거 맞춰서 분기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돈을 받는 건 뭐로 받아요? 보통예금으로.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320 받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단기매매 증권은 얼마가 감소하고 지금 280이 감소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누가 단기매매 증권을 처분해서 이익이 생긴 거죠. 그래서 처분과 관련된 이익. 그럼 여러분 처분과 관련된 이익은 무엇이다? 수익의 발생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거 정리가 끝났으면 회계처리 맞춰서 가셔야 되겠죠. 자, 우리 통장의 잔고는 늘어날 거고요. 내가 갖고 있던 유가증권은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수익의 발생은 어느 변에 기록한다? 대변에 기록하죠. 그러면 차대가 딱 맞아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기하실 땐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쉬운 쪽부터 미리 기록을 하세요. 차변 꼭 써야 되고 대변 먼저, 대변 두 번째로 써야 되는 그런 기준 없다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차변에 보통예금, 그런데 은행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행, 소망은행 기록해 주시고요. 320만 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증가시켰고, 자, 그리고 대변은 자산의 감소인 단기매매 증권 280만 원을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기록해야 될 게 수익의 발생인 단기매매 증권 처분 2. 자, 그리고 40만 원. 제가 여기다 영업의 수익이다라고 기록을 해드리는 건 우리가 가끔씩 시험에서 물어볼 때요. 얘가 영업적인 수익인지 영업외적인 수익인지 또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인지 아니면 영업의 비용인지 이런 걸 구분하는 문제들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익숙하게끔 갖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써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쓰진 않아도 돼요. 근데 영업의 수익은 제가 공부하시라고 써드리는 부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시장성 있는
주식회사 세정주식 100주 장부금액 160만 원을 주당 15,000원에 전부 처분하고요.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산이라고 하는 보통예금은 증가시켜 주실 거니까 우리 차변에 보통예금은 증가하겠네요. 자, 그런 반면에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해서 갖고 있었던 주식,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인 거죠. 자, 이걸 무엇하였다? 전부 처분하였다.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기록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근데 100주 160만 원 줬던 거예요. 그런데 100주를 얼마에 팔았다? 15,000원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주 곱하기 15,000원 하시면 이 부분에 곱하기 100주 하시면 실제 나는 얼마 받고 파는 꼴이 돼요? 150만 원 받고 파는 거죠. 그래서 160만 원 지불하고 샀던 유가증권을 나는 150만 원에 무엇하고 있다? 팔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160짜리를 150에 팔면 저는 이익일까요? 손실일까요? 손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이체 봤다라는 것까지 결론을 내보면 손실 얼마가 발생했다. 10만 원이 발생했다라는 결론이 나와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자가 붙어 있네요. 단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5만 원은 자, 지금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자, 그럼 이 부분은 별도의 비용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이익이 났으면 그 이익에서 무엇 하시고 빼고 차감하시고, 근데 손실이 났으면 우리는 손실이 더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우린 무엇 하셔라? 가산하셔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 저희는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손실 10만 원에 가산이 될 거니까 결과론적으로 저는 손실이 얼마가 될 것이다? 15,000원의 손해를 보고 팔았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수료가 발생했으니까 여러분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을 돈에서 빼고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별도로 줄 수도 있다겠죠. 근데 여기는 5만 원을 무엇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은 무엇할 것이다? 감소하겠죠. 그러면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하시는 거고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시는 거죠. 그럼 정리는 이제 끝난 거네요. 그러면 그 요건에 맞춰서 정리. 그럼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텍스트로 정리하면 자, 우리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은 처분한 금액에서 장부가액을 빼시고 그리고 처분 수수를 빼셔라. 그럼 처분가액 150만 원에서 장부가액 160 빼시면 우리는 10만 원의 손실이 났다. 근데 거기에 5만 원이 무엇돼서 영향을 줘서 마이너스 15만 원의 손실이 나왔다. 그러면 이 자리가 음수이면 손실이라고 했던 부분 딱 맞게 나오죠, 여러분? 그럼 요대로 이제 정리할게요. 자, 우린 어느 변부터 정리할까요? 전 대변부터. 자, 대변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 단기 매매 증권 160만 원을 기록. 자, 그리고 차변에 내가 받은 돈은 우리 대변 하나 더 써야 되죠? 우리 5만 원의 현금 지불한 거. 자, 현금 우리 수수료 지불했던 거 5만 원 써주시고요. 그러면 165만 원 정리됐고 자, 차변은 내가 받은 돈을 씁니다. 자, 받은 돈은 150만 원 받았죠. 어디로? 보통예금으로. 근데 지금 부분에서는 이런 뭐가 없어요. 은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예금만 기록하고 끝.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차이는 무엇으로? 우리 손실 난 거. 자, 그럼 여러분 손실은 비용이다, 수익이다? 비용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비용의 발생은 어느 변에 기록하신다? 우리 차변에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15만 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된 처분 비용이 발생됐을 때 별도 비용 계정 과목 쓰실 수 없다라는 거 숙지하고 들어가실 것. 자, 그 다음 12번째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 보시면 박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내용을 볼게요. 자,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과 기말 현재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주잖아요. 이게 언제 내는 거냐면 결산할 때 지문을 이렇게 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산 시점에 뭘 가지고 있으면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 하셔야 된다? 평가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는 무엇을 가지고 하셔라? 공정가치를 가지고 평가하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주고 샀다라고 했던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해서 장부가액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결산 시점이라고 하는 12월 31일에 장을 마감한 공정가치와 무엇하여 비교하여 공정가치로 변경해 주는 게 평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식 세 군데 거 줬어요. 한성, 강화, 도전. 자, 한성은 현재 보유 주식 수는 2,000주. 자, 그리고 주당 취득 원가. 이상하다. 장부가액이라고 안 주고 취득 원가라고 줬다. 그럼 오래 산 모양이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 원가는 10,000원입니다. 근데 기말 공정가치는 12,000원. 그럼 여러분 10,000원짜리를 12,000원으로 바꿔주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 2,000원만큼 가격은 무엇하였다? 우리 상승했네요. 그렇죠? 올라갔다. 자, 상승했으니까 가치는 더 올라간 거니까 우리는 이익이다, 손실이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올 거예요. 자, 강화라고 하는 회사의 보통주. 자, 보유 주식 수는 15,000주이고요. 주당 취득 원가는 8,000원. 자, 그런데 한 주당 우리 공정가치는 10,000원이랍니다. 자, 이 부분도 한 주당 얼마의 상승이 있었다. 2,000원의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요. 자, 그리고 주식회사 도전 보통주 100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주당 취득 원가는 15,000원. 자, 근데 기말 공정가치도 주당 15,000원. 자, 여기는 변화가 없네요, 여러분. 그쵸? 네, 그러면 우리 누구에 대한 부분은 도전에 대한 부분은 평가를 할 일이 없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보유 주식수 몇 주? 2,000주 곱하기 2,000원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2,000주 곱하기 2,000원 하시면 400만 원 나오죠, 여러분? 그쵸? 400만 원 나올 거고요. 전 옆에다 띄울게요. 자, 그리고 1,500주 곱하기 2,000원 하시면 우리 요거는 3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평가손익은 300, 여기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한성과 강화 모두 다 이익입니다. 그래서 두 금액을 더하면 얼마의 평가 이익이 생겼다? 700만 원의 평가 이익이 생겼다. 자, 그럼 이익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요것만큼 자산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왜냐면 가치가 상승했다는 건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격을 올려줘야 되니까 우리는 차변에 누가 늘어나야 되고 자산이 증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상대편 대변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무슨 부분, 이 주식의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이익이 무엇되었다? 발생되었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럼 수익이 발생을 했으니까 당연히 차변에 있는 요소 4가지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돈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이 들어온 건 아니니까 본연의 가격만 올려주시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도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정가치라고 하는 부분의 금액과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부분. 근데 최초에 취득을 하고 처음 무엇할 때 우리 평가를 할 때는 장부가액과 취득원가는 같다. 그런데 두 번째 평가할 때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장부가액으로 기억하시는 게 더 좋다. 근데 시험지에 이렇게 줬을 때는 무슨 의미로 보셔라? 아, 오래 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두 개의 결과가 양수이면 무엇으로 가시고 음수이면 무엇으로 가자? 손실. 그리고 이익이었을 때는 자산을 무엇 해주시면 되고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 손실이었을 땐 자산을 무엇 하시면 되시고요.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럼 그 원리에 맞춰서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12번 문제 풀 때 지문에요. 한성 주식과 광화 주식과 도전의 주식을 우리 종목별로 각각 처리해 주세요. 이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원래 유가증권도 기말에 평가하실 땐 종목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라면 우리가 그 평가손익에 대해서 무엇 해도 된다.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로 묶어서 갑니다. 그럼 차변에 누구를 증가시켜 주셔라? 단기 매매 증권을 700만 원 증가시켜 주시고 대변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700만 원을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평가로 인해서 등장하는 이익과 손실은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아직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건 어떤 의미다라는 것만 배웠잖아요. 분류하는 이유,
어땠을 때 이걸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서 회계 처리하자 이것만 배웠어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도 분명히 공정 가치로 평가합니다라는 것까지는 하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은 손익계산서 계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가증권 문제를 풀다 보면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하고 두 개를 분류하고 두 개의 다른 점을 정리할 수 있는지를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이게 영업의 수익인지 영업의 비용인지 이 단기 매매 증권에서 묻는 이유가 매도 가능 증권하고 분류가 달라요. 그것 때문에도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기억을 하세요. 손익계산서로 간다. 요게 결산 때 나오는 문제 여러분 12월 31일 결산 때 하는 문제가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됩니다. 뭐 주식은 하나를 내든 두 개를 내든 세 개를 내든 그건 출제자 의도에 맞춰서 가시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교재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네, 63페이지부터는 이제 실무 이론과 관련된 부분이죠. 내용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6번에 유가증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이 유가증권 문제는요. 당좌자산에서도 보게 되는데 뒤에 가면 투자자산을 저희가 다시 배울 거예요. 근데 그 투자자산에서도 유가증권 얘기가 다시 등장할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건 유가증권 전체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당좌자산에서 물어볼 때는 단기 매매증권이 포커스. 그리고 투자자산에 가면 당좌자산에서 단기 매매증권 배웠고 그리고 투자자산에 가면 매도 가능 증권도 배우고 만기보유 증권도 배우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배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유가증권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투자자산 쪽에도 또 출제가 됩니다. 그건 그때 가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 매매증권의 설명이고요. 가장 틀린 설명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자, 틀린 설명 찾으려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것. 자, 단기 매매 증권은 반드시 시장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었고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기말 12월 31일이겠죠. 평가 방법은 공정가액법이다. 자, 공정가액이라고 해도 되고 여길 뭐라고 써도 된다겠어요, 여러분? 가치라고 써도 된다. 또는 뭐라고 써도 된다? 시가라고 얘기해도 맞아요. 그래서 공정가액법, 공정가치법, 시가법 다 동일한 말. 자, 그다음 세 번째. 기말 평가 차이는 영업 외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렇죠. 우리 기말에 평가와 관련돼서 등장하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나 우리 손실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평가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계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IS 계정. 다만 영업과 관련이 없어서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네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여러분, 투자자산은 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입니다. 자, 오해하지 말 것. 단기 매매 증권은 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이고요. 그 유동자산 중에 어디에 속한다? 당좌자산에 속합니다. 그리고 당좌자산 중에 우리는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통합계정이 있었죠. 그 통합계정이 누구였었다? 우리는 단기 투자 자산으로 통합하여 표시한다라는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임의적으로 단기자를 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자산을 부르는 건 비유동자산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은 여길 뭐로 바꿔야 올바른 얘기가 된다. 당좌자산으로 분류된다. 이게 올바른 표현이에요. 당좌자산으로 또는 당좌자산의 단기 투자자산이다. 이런 얘기도 또 맞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잘못됐다. 4번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4번으로 체크하시고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7번 문제.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자, 여러분 사채는 지분증권이다, 채무증권이다, 채무증권이다. 자, 우리 사채라든지 우리 국공채들을 채권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근데 그 채권이란 건 만기에 갚아야 될 부분이다. 우리는 투자자 입장이니까 만기에 돌려받겠죠, 여러분. 그래서 채무증권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장 적합한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여러분 점수 주려고 낸 문제죠.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샀다. 우리는 유가증권은 크게 무슨 증권? 우리가 유가증권으로 부르는 건 회계에서 유가증권을 부르는 건 자본증권만 두라라. 그 자본증권이
지분증권이 있고 무슨 증권이 있다? 채무증권이 있다. 지분증권의 채무증권. 자,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건 무엇이고요? 주식. 자, 그리고 채무증권의 대표적인 건 무엇이다? 채권. 받을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채권 때문에 등장하는 게 우리 국공사채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럼 사채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으로 가시면 돼요? 3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7번 문제는 여러분 그냥 점수를 주고 싶었던 문제에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부분 없었던 문제. 개정 과목 그냥 분류 물어본 문제예요. 8번째 문제입니다. 2월 10일 시장성 있는 주식을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이 떠올려야 되고 자 주식회사 사조 주식 200주 자 일주당 5,000원에 취득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은 200주 곱하기 한 주당 5,000원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2호 시입하셔서 우리는 얼마 주고 구입하였다? 100만 원 주고 구입했다. 돈은 무엇으로 주었다? 현금.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수료 10,000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자동이체 결제하였다. 자, 우리 단기매매증권 취득과 관련된 이런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하셔라? 수수료 비용 처리하셔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수수료 비용 처리 취득원가에 안 간다고 했습니다. 자, 당사는 우리 동주식에 대하여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였다. 회계 처리 중 옳은 것은 그럼 여러분 지금 읽으면서 정리 다 끝난 거죠? 우리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100만 원, 그리고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취득에 대한 금액은 현금 줬고, 그리고 수수료는 보통예금에서 주었다. 그러면 나가는 돈은 벌써 현금 보통예금 끝났으니까 대변에 기록하시고, 차변에는 단기매매증권 취득원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수수료 비용 써주시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은 개정 과목이 양쪽에 2개씩 나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 1번은 하나씩 등장했으니까 아예 답이 될 수 없죠. 탈락. 자, 그리고 세 번째 것도 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탈락.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두 번째와 네 번째 갖고 정리해야 되는데 우린 대변부터 정리할게요. 대변을 봤더니 여러분 대변의 보통 예금 101만 원이에요. 그러면 4번 탈락이네요.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몰랐어도 2번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현금 100만 원 주고 샀고요. 이게 취득 원가였고 보통 예금 10,000원은 수수료였죠. 그럼 대변의 기록상 정리 끝났고요. 차변에 취득 원가로 우리 단기매매증권 100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 10,000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전산실무로 내는 문제를 이론으로도 이렇게 똑같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매매증권은 아주 특이한 게 저희가 출제위원이면 아니 이론에 이 문제를 냈으면 전산실무 쪽으로 안 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시험 회차에 동시에 다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시험들을 들어가서 보면 이론과 전산이 같이 있는 시험들은요. 이론 출제위원과 그리고 전산 출제위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문제 그냥 그대로 끌고 가요. 서로 터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기에도 있고 이론에도 있는 현상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우리야 좋죠, 여러분. 그렇죠? 한 번에 얘는 2점짜리 문제고요. 분계는 3점짜리 문제거든요. 5점을 득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 문제. 자, 주식회사 영광은 제1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1월 2일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상장 주식 100주 주당 2만 원. 자, 현금으로 취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일단 취득하였다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그러면 저는 현금 주고 지금 현재 우리 100주 곱하기 2만 원 하시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원인가요? 네. 자, 200만 원 주고 주식을 일단 취득을 했습니다. 자, 12월 31일 1주당 시가. 자, 여러분 시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정가치.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정가에 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자, 25,000원이고 그럼 저는 취득할 때 주당 얼마 주고 샀던 거? 2만 원 주고 샀던 거 25,000원으로 올랐다는 얘기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나왔던 요 얘기는 나 12월 31일에 뭘 해야 되는데 평가라는 걸 해야 되거든.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12월 31일에 평가를 하는데 2만 원에서 25,000원으로 가격이 무엇되었다? 상승하였다. 자, 여러분 상승했으니까 우린 실질적으로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일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익이 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자, 주식회사 영광은 제 이익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1월 1일에 주당 3만 원에 50주를 무엇하였다? 매각하였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무엇했다? 팔았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익이 12월 31일 1주당 시가는 2만 원이었대요. 자, 그럼 지금 9번 지문에 주어져 있는 이 내용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1, 2, 3, 4로 기록을 해놨으니 잘못된 걸 무엇해달라?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9번 문제는요. 어떤 문제다? 나 취득했어. 그리고 뭘 맞이했다? 나 결산을 맞이했네. 그리고 나서 나 그중에 일부를 처분했어. 그리고 나서 나는 또 다른 결산을 맞이했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결산은 1기에 대한 부분이고 뒤에 있는 결산은 2기였던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유가증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평가라는 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평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냥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을 여러분 아래쪽에 써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취득 원가는 한 주당 얼마 주고 샀다라고 써있죠? 2만 원 주고 샀어요. 2만 원. 자, 그리고 나서 회계 처리를 했겠죠, 분명히. 그리고 우리는 그 해에 결산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결산. 그러면 요거는 1기의 결산. 그러면 이땐 얼마로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 2만 5천 원으로 주식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2만 원짜리 주식을 2만 5천 원으로 여러분은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게 평가. 자, 그리고 나서 나는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일부를 무엇하였다? 처분. 자, 근데 그 처분할 때 몇 주를 팔았다? 50주를 팔았다. 그럼 이제 제가 물어볼 건 이 50주에 곱해져야 되는 단가는 얼마일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는 무엇하였다? 또 다른 결산을 맞이했다. 기수가 바뀐 거죠, 여러분. 그래서 12월 31일 결산을 맞이했고 그 결산의 일자는 2기의 결산 일자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보유 주식은 몇 주일까요? 100주 중에 50주를 팔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남겨져 있는 주식은 50주만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50주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한 주당 시가, 그래서 공정 가치는 얼마이다? 2만 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50주를 처분했는데요. 이 처분할 때 금액은 한 주당 얼마 받고 팔았다? 3만 원 받고 팔았네요. 됐어요? 네, 그러면 요거 맞춰서 그럼 첫 번째 주식의 취득일자. 그럼 주식의 취득일자에 대한 부분 1월 2일 날 샀다고 했죠? 1월 2일 주식을 취득했을 땐 우리 아까 100주 곱하기 한 주당 2만 원 주고 그래서 제가 얼마 주고 취득했다? 200만 원 주고 취득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부대 비용이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런 거 뭐 특별한 얘기 없네요.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0만 원 증가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현금 주고 취득했다고 했으니까 내가 갖고 있던 현금 200만 원을 대변에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잘못된 거 고르라고 했는데 우리 누구에 대한 부분은 1번에 대한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1기 12월 31일. 자, 그럼 12월 31일은 지금 현재 공정가치는 얼마이다? 2만 5천 원. 그런데 회계 처리를 해서 200만 원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한 주당 얼마짜리 주식? 2만 원짜리 주식. 자, 이 금액의 차이를 정리해 주시고 여기 곱하기 나는 몇 주를 갖고 있다? 100주를 가지고 있다. 이러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린 2만 5천 원에서 2만 원을 빼면 5천 원만큼 상승된 금액 바로 계산이 되죠. 그리고 5천 원에 얼마를 곱하시면 100주를 곱하시면 우리는 얼마의 금액이 나온다. 50만 원의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거만큼 우리는 자산을 무엇해 주셔라? 증가시켜 주셔라. 그럼 차변에 2만 원짜리 2만 5천 원을 바꿔주셔야 되니까 단기 매매증권 50만 원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유가증권은 취득할 때 전체 금액은 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요 부분이 우리 결산 때 평가에서 얼마로 바뀐다? 250만 원으로 장부 금액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장부 금액이. 그래서 왜냐면 200만 원에 50만 원 분개하시면 200만 원 더하기 50 하면 250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가 맞춰진 거고
그리고 대변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50만 원 기록하시면 정리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그럼 2번도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자, 그러면 위에 제가 쓴 게 있어서 그냥 지울게요, 여러분.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3번을 볼게요. 1월 1일자. 자, 그럼 지금 얼마에 팔았다라고 했었냐면 우리 장부 금액은 바뀌었다는 건 감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들이 흘러가는 패턴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 패턴을 놓치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원래 2만 원 주고 샀으니까 2만 원짜리 얼마에 팔았다? 3만 원에 팔았다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2만 원짜리를 2만 5천 원으로 바꿨죠, 여러분. 그러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이다? 2만 5천 원인 거죠. 우리 250만 원으로 정리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처분을 3만 원 했는데 이 3만 원에서 빼야 되는 금액은 2만 5천 원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2만 원이 아니라. 그래서 자꾸 장부 금액을 기억하셔라. 그래서 지금 내가 처분을 해서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따져보실 땐 지금 얼마에 팔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처분가액을 확인하셔라. 그러면 우리는 처분가액은 얼마이다? 3만 원입니다. 자, 그럼 그 3만 원에서 누구를 빼셔라? 장부금액을 빼셔라. 자, 그러면 장부금액 또는 장부가액. 그럼 우리 장부가액은 2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바뀌었다? 2만 5천 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2만 5천 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기억했어야 되고요. 만약에 제가 1월 2일 날 사고요. 그리고 5월 20일 날 3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2만 원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린 해를 넘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산으로 계산되어 있는 금액을 없애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반영됐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면서 결론적으로 자본의 이익잉여금도 같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다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금액이 바뀐다는 것만 숙지해 주시면 되시고 그럼 요거를 빼시고 우리는 몇 주를 팔았다. 우리 지금 몇 주 팔았어요, 여러분? 우리 30일에 1주당 50주를 매각했죠. 절반을 팔았네요. 그래서 50주. 자, 그럼 지금 매각하는 과정 중에 수수료가 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수수료는 안 빼셔도 되고요. 그럼 지금 계산해 보시면 우리 3만 원에서 2만 5천 원 빼면 5천 원이죠. 5천 원에 50주를 곱하면 25만 원인가요? 네, 그런데 양수이다, 음수이다? 양수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양수는 이익, 음수는 손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25만 원. 지금 현금으로 받은 건 우리 처분가액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50주 곱하기 3만 원 하면 150만 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현금 150만 원이라고 해서 들어온 건 내가 지금 현재 몇 주를 팔았고 50주를 팔았고 그리고 한 주당 3만 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3, 5, 15에서 150만 원 들어오는 건 맞죠. 근데 여기에 기록되는 요 단기 매매 증권은 지금 현재 100만 원이 맞나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기록되는 금액은 내가 지금 50주를 매각했다, 처분했다. 그런데 한 주당 단가는 2만 5천 원짜리입니다. 라고 기록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 5, 10, 5, 25니까 여기가 100만 원이 아니라 125만 원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5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과 같은 부분에 분개를 했던 분들은 뭐로 얘기한 거예요? 2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니에요. 평가하면 장부금액은 바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라는 부분의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답이 되네요. 자, 이제 4번 볼게요. 자, 우리 이익이 12월 31일의 평가. 자, 그러면 평가손익도 우리 나와져 있는 원리대로. 자, 그럼 지금 현재 평가와 관련된 시가는 얼마이다? 2만 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2만 원이라고 기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부 금액은 얼마이다? 2만 5천 원. 그러니까 이때는 취득원가라는 표현 쓰면 안 되겠죠. 나 우리 취득원가 얼마였다? 2만 원. 근데 평가에서 장부금액 2만 5천 원 바뀌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평가할 땐 이 장부금액 갖고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만 5천 원.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보유주식수 몇 주? 50주. 자,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거고요. 그 금액이 얼마이다? 25만 원입니다. 5, 25니까. 자, 그럼 음수이면 뭐로 가시면 된다? 손실. 그래서 나는 유가증권을 평가해서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거 손실을 써야 되는데 제가 무의식 중에 손익이라고 썼어요. 손실. 자,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감소해야 되는 거죠. 네, 왜냐면 2만 원짜리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25만 원 감소시켜 주시면서 우리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25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근데 이 9번 문제를 푸실 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단기 매매 증권은 1년 이내에 사고 판다고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간이 1년 이내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평가를 하고 그 다음 연도에 가서 또 평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딴지를 걸 수는 없어요. 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고 하니까 금년도 12월 30일에 평가를 했으면 다음 년도 12월 30일에는 이거에 대한 평가는 맞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건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인데요. 제가 여윳돈이 있어서 삼성 주식을 샀다가 중간에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다시 팔았다가 다시 샀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변화는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시험은 그냥 하나의 주식을 한번 산 거 가지고 쭉 주었지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회사의 주식을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을 분류했는데 전년도 평가했던 애가 올해도 평가를 한다는 게 이상하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는 사실상 따져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험은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평가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번의 평가를 했었을 땐 지금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 너는 업무 처리할 수 있니라는 걸 묻고 싶어서 내는 문제예요. 그리고 취득하고 나서 팔았을 때는 취득 원가가 그대로 장부가액이 되니까 고민거리가 없지만 평가를 한 번에도 했었던 부분은 취득 원가가 평가했던 금액으로 장부 금액이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팔면 내가 최초에 샀던 금액으로 처분 손익을 계산하는 거냐 아니면 평가에 의해서 장부 금액이 바뀌었잖아요. 그 장부 금액을 가지고 우리 처분 손익을 계산하는 거냐라는 걸 알고 있는지를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 문제. 그래서 9번 문제는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문제였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회계 1급 수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무급수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아주 낮은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말년제 단기 매매증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고요. 단기 매매증권 보유를 함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영업 외 손익금액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 이런 식의 단기 매매증권 문제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시면 내가 지금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과정 중에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걸 배운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과정 중에 영업의 손익으로 들어갈 수 있는 IS 계정에 영업의 손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평가와 관련된 것도 영업의 손익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배당금을 받거나, 그쵸? 배당금 수익 또는 이자를 받거나 그러면 배당금 수익이나 이자 수익도 무엇이었다? 영업의 수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영향을 줄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주식 중에 일부를 무엇하였다? 팔았다. 그러면 처분 손익이 있었죠, 여러분. 이것도 영업과 관련이 없는 이익이거나 손실이었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모든 게 다 손익계산서 계정에 영업의 손익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사 주식의 취득 원가는 20만 원. 자, 기말 공정가액은 30만 원. 그럼 여러분 20만 원 주고 샀던 부분이 금년도 기말을 맞이하면서 얼마로 바뀌었다? 공정가액이 30만 원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평가로 인한 이익 얼마가 10만 원이 발생되었다라는 게 바로 결론이 나죠. 자, 그리고 A사 주주총회를 통해 현금 배당금 6만 원을 받았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현금 배당을 받으면 회계 처리하셔라.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무엇이다?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 계정을 쓰셔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6만 원. 다만 현금 배당이 아니라 주식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회계 처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겠어요, 여러분. 받는 사람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대신에 무슨 부분? 주석 공지 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수량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리고 단가가 바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식의 숫자와 단가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셔라. 이런 얘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비사 주식의 취득 원가는 15만 원이고요. 기말 공정가액은 12만 원이래요. 그러면 15만 원짜리 취득 원가가 12만 원으로 바뀌었네요. 근데 가격이 지금 현재 떨어진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평가를 함으로써 이익이 생겼다, 손실이 생겼다? 손실. 얼마가 3만 원이. 자, 그럼 요거 정리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평가 이익 6만 원에 배당금 수익 6만 원을 더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 10만 원에 6만 원 더해 주시면 되고요. 평가 손실 3만 원은 무엇 하시면 된다? 빼시면 되는 거죠. 네, 그거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의 문제였어요. 그러면 요거 텍스트로 정리해 드리면 요 얘기가 되죠. 그래서 A사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액 10만 원과 배당금 수익 6만 원 더해서 16만 원에 영업 외 수익이 발생했고 B사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3만 원에 영업 외 비용이 발생했다. 그래서 16만 원에서 3만 원 빼시면 영업 외 이익 얼마? 13만 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몇 번으로 가시면 돼요? 3번.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는 문제. 요게 여러분 지금 뒤에 가면 매도 가능 증권 쪽 문제로 다시 변형이 될 거예요. 근데 천만다행인 건 회계급수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은 그닥 많이 물어보지 않는다겠어요. 세무급수에서 많이 물어봐요. 매도 가능 증권 특히 전산시험. 자, 11번. 자, 바로 나왔네요. 유가증권을 보유함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회계 처리 방법은 여러분 우리는 주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일단 받는 사람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받았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주식 배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식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러분. 주식 배당금은 누구? 주는 사람. 그럼 주는 사람은 말 그대로 그 회사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주는 사람 회계 처리를 한다 안 한다? 해요, 여러분. 회계 처리 함. 여기까지만 설명드렸어요. 자, 그리고 받는 사람. 자, 받는 사람은 회사에 돈이 들어온 사실이 없다. 추후에 회사에 이익을 발생시킬 소지는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한다 안 한다? 안 함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대신에 회계 처리를 안 하고 받는 사람은 무엇 하시라? 분명히 수량이 바뀔 것이다. 수량이 무엇 할 것이고 내가 갖고 있던 보유 주식이 더 늘겠죠. 그로 인해서 내가 최초에 얼마 주고 샀어요라고 했던 취득 금액이 있었을 건데 그 금액을 늘어난 수량으로 나누면 취득 단가가 무엇 된다? 오히려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수량과 단가를 세로 계산하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수량과 단가를 세로 무엇 하셔라? 계산해라. 그리고 이거를 무엇한다? 주석으로 공시해 주셔라.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표현을 찾아야 되겠죠. 자, 배당금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대요. 이 경우는 우리 현금 배당을 받았을 때만 하는 얘기죠. 자, 그럼 1번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장부가액을 증가시켜 놓은 회계 처리는 하지 않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끊고 나서 봤더니 3번에 회계 처리를 하고 4번도 회계 처리를 하고 그럼 1번은 현금 배당이었으니까 아웃이고 3번과 4번도 아웃되는 거죠. 네, 탈락시키시면 답은 자연스럽게 2번밖에 없겠네요. 자, 그래서 하지 않고 수량과 단가를 새로이 계산한다. 그렇게 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1번 문제는요. 유가증권 입장에서 내는 문제면 앞쪽으로 낼 거고요. 우리 지금 현재 배우는 순서대로 얘기하면 근데 이게 자본 쪽에서도 낼 수 있는 얘기죠. 제가 무슨 부분 주는 사람은 회계 처리하고 받는 사람은 회계 처리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회사가 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본 쪽에서도 이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할 거냐면 회사가 배당을 준다. 그러면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에 대한 처리 방법을 지금 올바르게 하는 거. 근데 거기서 이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거론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같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2번. 네, 이렇게 해서 유가증권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까지 다 정리해서요. 단기 투자자산과 관련된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어디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져 있다는 게 보이세요? 단기 매매 증권이 거의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죠. 네, 그쪽을 포커스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준비할 땐 꼭 그쪽을 잘 준비해서 갖고 가셔야 이제 시험 보실 때 틀리는 일이 없어요.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